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예, 송편도 많이 드셨어요? 예, 송편 안 드신 분들 위해서 제가 송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송편을 맛있게 드세요. 예. 또 저만 이렇게 혼자 커피 마시면 안 되니까 송편하고 이런 커피도 함께 이렇게 같이 드세요. 예, 오늘은 준비 및 위기 대처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잠시 짧게 입문 과정 수준에서 어떻게 무엇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잠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비. 뭐 대비한다. 그다음에 위기를 대처한다. 대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비와 대처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예. 대비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대비입니다. 대처라고 하는 것은 혹시가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을 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와서는 대비 단계는 이젠 지나갔어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비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대처 단계로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면은 간단합니다. 미리 결론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e prepared. 예,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오늘의 결론은 be prepared. 예.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하죠. 왜 준비 및 위기 대처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왜 준비 및 위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 가지 답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제가 만일 내가 혼자 산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내 가족을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사는 식구들과 자녀들과 그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 특히 아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신 종일종야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특히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 그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소중하죠, 여러분 가족. 예. 근데 여러분 가족을 안전하고 또 지키고 그래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근데 아무 대처가 없어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보니까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 자녀 또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예, 믿음의 첫 단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 우리 모두가 스태프이든 아니든 부르심이 있어요. 이곳에 아합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의미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을 보니까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예, 제가 좀 종종 그런 일을 봤어요. 주일 출석 이렇게 대충 보면 예, 비가 와도 단순히 비가 와도 주일 예배 출석이 한 10% 내지 15%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뭐 단순히 비가 온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시거나 혹시 그러신 분이 계세요? 기도실에 비가 온다고 해서 혹시 안 오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르신 바 예, 단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우리가 맡은 그 조그마한 부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하는데 또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상대방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그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에게 우리 주위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Why me? 예. 또 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준비 및 대처를 안 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돼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생각하기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서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침착하게 준비하고 위기를 대처한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침착하게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위기를 대처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준비하는 과정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성이 일성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한때 뭐 이것저것 뭐 준비하고 사들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일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준비성을. 침착한 준비성, 성경적인 준비성을 일성화하는 것이 보너스로
여러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팀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과 여러분 이웃과 건강한 팀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위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The bride made herself ready. 예비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과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피부로 느껴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회로를 달려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이 지구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잠깐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Anyway.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각종 그 재앙이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지 않고 재난이 온 세계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근과 뭐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축소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는 어떠한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위기? 예. 저도 거의 한 13년째 이 캔자스시티 살면서 아이스톰을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스톰이 한 열흘 갔다고 그래요. 3일 뭐 이렇게 가는 아이스톰을 경험했습니다. 아이스톰이 있으면 왜 위험하죠?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는 이 나무들이 많은데 아이스톰이 있으면 이 나무들이 가지들이 혹은 전체 나무가 막 쓰러지고 이러죠. 저희 집도 이 나무 가지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이 파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의 밑에서부터 지붕 위까지 막 별의별 데미지가 다 나고 파워가 나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인슈런스에서 그걸 다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고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날 때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이 파이어플레이스나 이런 게 없는데 일단은 굉장히 춥게 지냈어요. 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 혹시 한겨울에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죠?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났다. 또 했을 때 전기가 나갔어요. 어떻게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실로 간다. 기도실로 간다. 예, 기도실도 다 파워가 꺼지고 제너레이터도 다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면 우리 와이프를 끌어안는다. 끌어안는다. 예.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처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 분한테 배운 거는 그 여러분 집에 그 히터 있지 않습니까? 히터가 전기가 꽂아 있고 파워가 들어가야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파워가 꺼지니까 히터가 꺼지죠. 근데 히터를 제너레이터에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히터가 돌아가게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예, 그리고 뭐 태양열 충전 뭐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거의 24시간 내지 48시간 돌릴 수가 있고 태양열로 통해서 계속 충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알코올 있죠? 러빙 알코올 뭐 손톱 이렇게 막 클린하고 닦고 이런 러빙 알코올 있죠? 예, 러빙 알코올을 그 깡통 캔에다가 새로 된 캔에다가 넣어서 그 불을 지피면 이 불길이 올라와요. 그리고 연기가 안 납니다. 예.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 휘발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휘발유 하면 터지죠, 그렇죠? 근데 알코올은 여러분 불을 붙이면 거기서 연기가 안 나는 불꽃이 올라와요. 예, 그것만 리빙룸의 가운데 놔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대처해야 되고 위기를 면할 수 있는지, 우리 주위의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아이스토럼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사진 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기 뭐 오클라호마, 텍사스, 뭐 아르칸소? 예, 아닙니다. 여기서 10분밖에 거리 안 되는 데예요. 몇 년 전에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곳에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간혹 가다 토네이도도 예,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 이 빌딩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기도실에서 15분 남쪽에 이 건물이 있어요. 예, 이 건물이 뭐 하는 데예요? 혹시 아세요? 예, 원자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15분 남쪽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이곳에는 핵은 없어요. 핵은 없지만 원자폭탄의 그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공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베니스터 로드에 이 하니웰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50년대에. 지금은 이제 철거했지만 거기도 분명히 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의 암이 걸렸습니다. 왜? 예, 핵이 없다고 그래놓고 뭔가 그런 위험한 실험을 했겠죠.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15분 남쪽에서 핵폭탄을 만들고 로스 알라모스 랩 뉴멕시코에서 핵을 만들고 예, 텍사스에서 다 조립을 해서 어디다 갖다 놓는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예, 캘리포니아에 갖다 놔요. 유사시에 띄어야 되니까. 예, 그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사시지만 이런 데서 혹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 그 위치타를 지나서 한 100마일 떨어져 있지만 캔자스 쪽에 있어요.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어떤 사고라도 있으면 우리가 100마일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모든 바람이 그쪽에서 우리 향해서 옵니다. 이 공중의 기류를 보면 예, 우리에게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물론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무법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비글 목사님께서 그 모닝스타에 가셔서
기도의 리더로서 초청받아서 가셔서 여러 분들하고 띵탱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서로 나누는 토론회가 있으셨는데 거기에 그 별세 개가 있는 장군 제너럴 제리 보이킨이라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제너럴 제리 보이킨은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부시 대통령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국의 현재 그 무법 사회가 되지 않고 지금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 유일한 그 요소는 경찰, 뭐 FBI, 뭐 셰리프, 뭐 폴리스를 다 합쳐서 미국 전체 330만 인구의 1%가 경찰들이에요. 1%. 1%가 경찰들인데 그 1%의 경찰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무법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1%의 경찰의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무법 사회가 되지 않고 이 법이 유지가 되고 준수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폴리스를 없애자,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이런 무법 사회가 언제 우리가 더 많이 퍼질지 모르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더 아주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거 경험하셨겠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무슨 지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미소리에도 메드리드 폴 이 그 세인트루이스 쪽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옐로스톤이죠, 옐로스톤. 옐로스톤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옐로스톤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슈퍼 볼케이노예요. 보통 이게 화산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막 피해가 있고 워싱턴주의 세인 헬레나가 1979년에 터졌었죠. 그때 막 막대한 그 피해가 있고 이랬는데 이 옐로스톤은 슈퍼 볼케이노예요. 슈퍼 볼케이노하고 어, 평범한 볼케이노하고 차이는 뭐냐면 슈퍼 볼케이노는 그 안에 있는 그 마그마 용량이 보통 화산보다 100만 배가 더 많아요. 100만 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 배가 더 많은데 이 옐로스톤이 한번 터지면 이 평방 250마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즉시 사망해요. 근데 거기서 화산이 터져서 연기가 뿜어서 어디까지 오냐? 덴버를 거쳐서 어디까지 와요? 캔자스시티까지 와요. 이게 한번 터지면.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올해 여기 근처에 지진이 64번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지면이 1년에 한 6인치 정도 움직이는데 올해 12인치 움직였어요. 이게 한번 터지면 이 3분의 2의 미국의 모든 경제가 이제 다 소멸됩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막 산이 막 바다로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옐로스톤인데 이 맨 가운데는 즉시 다 죽는 겁니다. 많이 터지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미소리까지 그 연기가 와서 화산 연기가 그냥 뾰족한 유리 가루 같은 거예요. 그게 허파에 들어가면 허파를 다 손상시키고 막 피를 토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두려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 플레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심하게 터지면 모든 그 전기선 이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스탁 마켓이 완전히 크래시할 수 있죠. 그 외에 북한도 비롯해서 뭐 중국, 러시아
얼마든지 미국에 향한 사이버 공격을 해서 미국의 모든 그 컴퓨터 네트워크와 모든 전기 공급 그 노선들을 그냥 컴퓨터로 폭탄 없이 원자탄 없이도 다 붕괴시킬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예, 이 슈퍼마켓 체인에서 뭐 한 30년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슈퍼마켓에 여러 배달 트럭이 운반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며칠만 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3일만 공급이 안 되면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매일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야지 채워지는데 3일만 공급이 안 돼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화장지 없어서 막 소동이 있었죠. 누가 뭐 화장지를 꼭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방송에서 화장지가 다 떨어지거나 거의 떨어져서 혹시 발도동 하신 분 계세요? 예, 주위에 많은 미국 형제들이 있어요. 화장지가 없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가서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화장지를 사실 때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매번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한 번 살 때 두 개를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놓고 나머지는 채워지니까. 그래서 화장지가 떨어져도 아무 걱정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근데 이게 심각했던 게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화장실 반드시 쓰셔야 돼. 클리넥스나 뭐 와이프나 이런 걸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화장지가 떨어지니까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재미난 일이지만 뭐 와이프 뭐 클리넥스 이런 걸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시내 하수구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동차 휘발유 넣으실 때 언제 휘발유 넣으세요? 언제? 다 떨어질 때? 예. 반 떨어졌을 때 휘발유를 넣으세요. 물론 뭐 그 휘발유 기름값을 낼 돈이 없고 딸랑딸랑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그 평상시에 휘발유가 반 떨어졌을 때 채워넣고 반 떨어졌을 때 채워넣고 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면 언제 유사시에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 때 휘발유가 항상 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밀가루 있죠. 밀가루 2파운드가 밀가루 2파운드가 한 60전 정도 돼요. 60 cents. 2파운드. 근데 계시록에서 어떤 시대가 온다? 네, 밀가루 2파운드가 200불이 된다는 거예요. 200불. 밀가루 2파운드가 지금 60전 1불도 안 되는데 이 밀가루 2파운드가 200불이 된다는 거예요. 50배를 뜨는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하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미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안전을 지키고 기도실에 단상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더 앞으로 진도가 나가기 전에 prepping versus preparedness. 여러분 prepping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prepping과
preparedness는. 준비광과 준비성의 차이. 여러분 낚시광 들어보셨죠? 예, 바둑광도 있습니다. 한면에 준비광도 있어요. 준비광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방독망 마스크를 쓰고 막 총을 가지고 뭐 깡통 하나 훔치러 와도 막 총을 쏴서 죽일 준비 태세가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지금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resistors.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666 표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산속에서 혹은 이런 데서 땅굴에서 막 숨어서 살면서 누구든지 오면서 총으로 쏴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러한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숫자를 세보니까 미국에 현재 지금 300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그 부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재산에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땅굴, 막 칸도 이런 걸 막 사들이고 있죠. 예. 또 평범한 분들은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5만 불씩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채용해서 마당에 땅을 파고 트럭 컨테이너 거기다 묻어가지고 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땅에 있는 컨테이너 트럭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하고 같이 숨어서 있을 계획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준비광이죠. prepping. 예. 왜 이런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미국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이런 분들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두려움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00만 명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준비광이 아니라 준비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을 차곡차곡 한꺼번에가 아니라 차곡차곡 일주일에 여러분 5불씩 소비를 해도 1년이면 많은 양을 준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성과 준비광은 차이가 있죠. prepping은 두려움 안에서 준비 작업하는 것이고 preparedness는 성경적 준비성을 갖추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라면 헛겁니다. 헛거.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안전하게 또 공급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하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준비한다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준비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물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것은 영적인 준비가 아니라는 듯한 그런 토대로 이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준비성을 갖추는 것은 영적인 준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는 것만 영적 준비가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성을 갖춰 나가는 것도 그 영적 준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을 준비하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뭐 재앙을 마지막 때 뭐 금대접 마지막 때 대접 재앙 뭐 나팔 재앙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 준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더 자세히 한 3시간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미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Preparedness Piece라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또 발견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채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함께 소그룹에서 또 이웃과 함께 준비하시면 내가 어떤 부분은 좀 더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약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서로 장단점을 맞춰가시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더 재미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필요한 5대 준비 분야가 있는데 첫째는 관리 및 정보 시스템입니다. Logistics and Communication.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대 및 음식물 준비, Hospitality and Food and Water. 세 번째는 보안 및 보호, Security and Protection 있고요. 네 번째는 의료 및 응급치료, Medical and First Aid. 다섯 번째는 목양 및 전도, Pastoral and Evangelism.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해놓고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목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및 정보 시스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물론 이 말씀은 예배를 질서 있게 하라는 토대에서 그러한 문맥에서 나온 것이지만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여러분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가족끼리 또 여러분 이웃과 함께 모였을 때 행정 및 정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잘 감당하실 분을 뽑으세요. 뽑으셔서 그분이 행정과 정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담당자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 소그룹에서 행정 계획서,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일반 무전기와 특수 무전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무전기는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죠. 예, 한 뭐 30불 뭐 이렇게 정도 드리면 일반 무전기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무전기에 보면 어쩔 때 뭐 20마일도 갈 수 있다, 뭐 30마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20마일이고 보통 우리 동네나 이런 나무들이 있고 집가가 있고 뭐 특히 다운타운 이런 데서는 0.5마일도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무전기 0.5와트인데 0.5마일도 가지 않습니다. 특수 무전기가 있는데 이런 그 특수 무전기가 있습니다. 햄 라디오. 이 특수 무전기는 적어도 5와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50와트까지 갈 수도 있고 200와트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 무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아합에서 이 라이센스 받을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하루 여러분 그 코스를 받으시면 시험을 치시고 이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세요. 데니얼 님도 세미올 님도 이 라이센스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라이센스가 있는데 왜 이런 특수 무전기가 필요한가? 일반 무전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여기서 몇 블락 가지가 않아요. 일반 무전기는. 근데 이런 특수 무전기는 5마일 정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테나를 달면 이 리피터를 사용하면 25마일, 50마일도 갈 수 있고 스페이스 스테이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리피터를 계속 연결시키면 여기서 이스라엘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무전이. 근데 왜 이런 무전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다들 이런 그 휴대폰을 쓰시죠. 그리고 거의 집에 전화기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집에 있는 전화기도 휴대폰도 유사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지진이 났을 때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전화가 안 돼요. All circuits are busy now 이런 메시지가 나. 다들 전화기를 쓰려고 하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폰은 언제 차단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유사시 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있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특 이런 정보 시스템 어떤 그런 것이 백업이 없으면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고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플린 미소리 제플린에서 그 토네이도가 있을 때 아마 제임 목사님도 가시고 여러분이 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나무, 집 뭐 이런 거 다 날아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 경찰들도 이 차단이 됐어요. 이 무선이 무전기가 그 타워가 다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경찰들도 서로 연결을 할 수 없고 서로 대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경찰들을 도와줬어요. 이 햄 라디오를 가지고 있고 햄 라디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경찰들을 도왔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유사시에 커뮤니케이션이 또 여러분 가족과 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랍에서 이 햄 라디오 클럽이 있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지금 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서로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그랜뷰까지 뭐 기도실까지 뭐 오버랜park까지 서로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유사시에 토네이도가 거의 이렇게 막 가까이 오고 그랬을 때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햄 라디오가 여러분 혹시 없으시면 특별히 이 햄 라디오가 얼마큼 중요한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접대 및 음식물 준비. 지혜 있는 자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예, 하루 우리가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거 사서 먹고 여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소 한 달 음식물 준비를 하시고 그 평소에 먹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 특별히 그 뭐 깡통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평상시에 안 드시는 깡통이라면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것을 저장하시고 저장하시는 것을 드시면 돼요. 돌려서. 그리고 여기 뭐 Bulk Foods International 이런 게 있고 또 뭐 Thrive 이런 그런 데가 있는데 말린 건조된 그런 음식을 파는데 좀 비싸긴 한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Bulk Foods International 혹은 Thrive 이런 데를 한번 보시고 또 특별히 정수기. 정수기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세요? 수도에? 정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에 여러분 수도에 있는 정수기는 혹시 그 물이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압 정수기는 쓸 수가 없어요. 압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주전자 정수기, 빨대 정수기, 혹은 이 벌키, 물을 막 호수 물을 들어 부어도 정수가 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벌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런 것을 벌써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저는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보다 더 오래 20년 이상씩 이런 걸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빨대 정수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빨대 정수기가 있으시면 이 샤일로 레이크에 가서도 그 물을 빨대 정수기를 통해서 마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물을 막 준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얼마든지 주위에 호수물만 있어도 빨대 정수기, 주전자 정수기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빨대 정수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에 그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새 거를 따가지고 빨대를 호숫가에 넣고 빨시면 뭐가 나와요? 석탄 가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빼서 버려야 돼요. 빨아서 버리고 빨아서 버리고 몇 번 해야 정수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절대 카스코나 이런데 20년 저장 음식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왜 이런 걸 사면 안 됩니까? 이런 걸 사서 드셔본 분들 얘기예요. 25년 저장 음식 이런 것은 그런 거 사놨으니까 25년 동안 우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 덩어리, 소금 덩어리. 음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시고 그래서 저장해 놓으시고 또 저장해 놓은 음식을 드시면 돼요. 돌려서. 아시겠죠? 보안 및 보호 분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시편 122편.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적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스가랴 9장 8절 말씀. 또 시편 144편에 보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어떠한 보안 및 보호가 그런 계획이 필요할까요? 가족과 함께 계획을 사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문과 창문 점검 및 단속. 여러분 그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그 호가 1912년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몰을 했기 때문에 타이타닉을 좀 더 설계를 더 잘해서 더 그 사이사이에 벽을 더 높이 세워서 구멍이 나도 침몰이 안 되도록 높은 사이사이에 벽을 세워서 다시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배가 침몰했어요. 왜 침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각기 창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더우니까. 그래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급속도로 침몰했어요. 창문을 여러분 점검하셔요. 창문. 특히 화장실 창문. 몇 년 전에 우리가 문이 잠겨서 화장실 창문으로 제가 제 집을 넘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처럼 쉽게 집을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여러분 외출하실 때 특히 밤에 항상 닫고 잠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문, 정문. 정문 여러분 한국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닫히죠. 예,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정문이 안에서 밖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손쉽게 뒤로 돌아서 뒷발로 한번 차도 데드볼트를 여러분 잠궈놔도 그냥 열려요. 그냥 열려요. 근데 그것을 7배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 문에 그 닫힐 때 그 쇠붙이가 있죠. 쇠붙이에 그 나사가 2개가 있는데 보통 그 나사가 1인치도 안 돼요, 길이가. 그걸 빼시고 여기 밥 장로님 어디 계세요? 밥 장로님 그 가지고 계신 그 툴 같은 걸로 드릴로 그걸 빼시고 이 3.5인치 되는 스크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드웨어에서 사셔가지고 3.5인치 스크루를 2개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이 문이 7배 더 튼튼하게 됩니다. 그 아주 간단한 방법만 해도. 그러면 발로 차도 쉽게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외에 뭐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어디서 집합하는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전화기가 차단이 되면 텍스트 뭐 전화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유사시에 어디서 모이자 집합 장소를 미리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안에 있어서 여러분 뭐 내가 총을 사야 되나 무슨 뭐 페퍼 스프레이가 있어야 되나 여자분들 특히 페퍼 스프레이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 열쇠고리에 조그만 거 있습니다. 한 10불이면 돼요. 스포츠 뭐 월마트 뭐 이런 데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 여자분들 그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말벌약이 있는데 말별 소몰약 한번 보이시나요? 말벌 소멸약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는 아야매 사무실 우리 코워커들하고 같이 있는데 사무실 하나씩 있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한 번 쏘면 이게 27피트 갑니다. 10m 가요. 그래서 10m 가서 어떤 그런 액티브 슈러나 어떤 그런 나쁜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올 때 이것을 눈을 뿌려요. 눈을 뿌리면 그 사람이 한 15분 정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떠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피신하는 겁니다. 예, 꼭 총이 없으시더라도 이게 말벌 스프레이 4불밖에 안 돼요. 월마트에서. 이런 건 누구나 하나 이렇게 침대 옆에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어느 정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성을 갖추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슈터 어떤 총을 가지고 아야의 기도실에 혹은 사무실에 혹은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문을 잠궈야 돼. 첫째,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 문부터 잠궈야 돼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 문부터 잠궈야 돼요. 락아웃. 두 번째는 테이크아웃. 혹시 그 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왔으면
뭐든지 던지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건. 뭐 스테이플러든 컵이든 종이든 책이든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테이크 아웃. 그 조금이라도 이제 공간이 생기면 달아나는 거예요. 집 밖을, 사무실 밖을 달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150명 대상으로 아이합에서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하면 액티브 슈터가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1999년 4월에 컬럼바인, 컬로라도 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왜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1999년만 하더라도 아야비 시작하기 바로 한 달 전인데 이 액티브 슈터 트레이닝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도서관 선생님이.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뭐 지진 났을 때 훈련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다들 책상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뭐를 했어야 돼요? 예, 도서실의 문을 잠궜어야 돼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이분이 도서실의 문을 잠글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밖으로 우리가 도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냥 책상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진 났을 때 훈련 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문은 너무 무서워서 잠글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이 액티브 슈터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책상마다 가면서 죽였어요. 예, 액티브 슈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문을 잠궈야 돼요. 문을 잠글 뿐만 아니라 문과 벽 사이에 책상을 놓고 뭐를 놓고 의자를 놓든지 더 열리지 않게끔 하고 두 번째는 테이크아웃. 만일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뭐든지 던지는 거예요. 뭐든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예, 그리고 마지막 때 기회가 있을 때 달아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네, 그런 준비 태세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혹시 요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금요일 예배? 예, 금요일 예배 때 보통 우리 시큐리티가 한 두 명이 보초를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이 총을 차고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예, 한 7명이 지금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예, 보통 평상시 평민복을 입고 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의료 및 응급치료 예, 주여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비상 응급치료 물품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이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집에 누구나 닥터 맘이 계셔야 돼요. 약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인슈런스가 없어요. 아합에 와서 인슈런스가 있은 적이 없고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뭐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다 약초로 여러 약초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First Aid 훈련은 온라인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은 한 25불 정도 드는데 그런 First Aid 훈련은 누구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alvation Army나 이런 데서 훈련을 받으셔도 되고 CPR 훈련도 기본적으로 이런 데 그 훈련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양 및 전도,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또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웃과 평상시 관계를 형성하시고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보시고 소그룹과 함께 준비성을 갖추시고 위기에 대처해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고백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략하고 일단 그림으로 보시고 이런 네, 어, 목사님, 우리 약간 5분, 10분 더 하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백은 뭐냐면 가정이 혹시 9시에 혹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예, 조용히 이렇게 가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계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은 내 식구들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백팩을 언제든지 여러분 눈에 띄실 때 구입을 하세요. 예, 뭐 비싼 거 이런 거 사셔도 되지만 뭐 그라지 세일이나 뭐 트립스토어나 이런 데서 백팩이 쓸만한 백팩이 있으면 뭐 5불도 안 돼요. 이런 거를 사 놓으시는데 이 고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 언제든지 유사시에 우리가 집을 나가거나 피신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을 챙겨 놓으시고 항상 언제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개개인이 다 뭐를 넣어야 되는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안에 성경책이 있어요. 언제 어디를 가서도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또 성경 내용을 나눌 수 있게 3일 내지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스낵이 필요해요. 어디 가서든지 덕테이프 이 덕테이프로요 여러분 나사에서 제가 나사에서 일해봐서 하는데 아폴로 미션에서 덕테이프를 썼어요 여러분 얼만큼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만큼 용도가 많은지 몰라요. 화장지 그다음에 여기에 그 빨대 그리고 뭐 호수가 물도 빨아 먹을 수 있는 정수기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석탄 가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빨아서는 드시면 안 돼요. 처음에 빨아서 뱉어내고 여러 번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나침판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성냥이 없어도 불을 파이어 스타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이어 스타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파이어 스타터 비옷 아주 간편하게 작게 손바닥만한 이런 비옷이 있고요. 세면도구 머리에 이렇게 댈 수 있는 플래시라이트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플래시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 관련된 뭐 소독약, 밴드에이드 뭐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네이크 바이트 키트 뱀에 물렸을 때 즉시 응급 치료할 수 있는 스네이크 바이트 키트인데 한 5불 정도밖에 안 돼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산속에 갈 때 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네이크 바이트 키트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트래시 백. 그 외에는 또 뭐가 있냐면 현찰이 있어요. 현찰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은행이 문이 닫았을 수도 있고 돈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불 정도 현찰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이건 뭐냐면 온 가족의 모든 그 증명 서류, 뭐 소셜 시큐리티 카드, 뭐 여권, 뭐 이런 것을 다 미리 카피해 가지고 이 지플락 백에 넣어서 한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명 서류나 뭐 이런 것이 다 뭐 불이 나거나 뭐 다 파괴됐다 할지라도 모든 증명 서류가 카피돼서 이 지플락에 넣어서 이 같은 고백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증명 서류가 필요할 때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서류를 찾아서 뭐 증명 서류를 빼고 챙기고 이러실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길게는 2주일 정도는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어디서 언제 어디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은 항상 여러분이 새롭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넣으시고 또 음식물 같은 거는 이런 거 한 1년 이상 못 가니까 한 1년 되기 전에 이걸 드시면 돼요. 이걸 드시고 또 새로 넣으시고 드시고 새로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없는 게 물병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오다에서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손바닥만한 그 슬리핑 백이 있는데요. 유사시에 슬리핑 백. 그 안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아들 둘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그 이분이 굉장히 회사에도 중역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인데 밤에 그냥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미소리 여기하고 세인트루이스 중간쯤에 그냥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 때. 산책을 나가는데 반바지 입고 그냥 잠바 입고 그리고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로 집을 찾아와야 되는데 방문을 온 거죠. 그분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 방문을 왔는데 나가셨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두 어린 아이들하고 아들들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루를 지냈어요. 하루를 지냈는데
밤중에 반바지 입고 잠바 입고 있었는데 밤중에 세 명이 다 사망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근데 불과 그 집에서 5마일 거리밖에 안 되는 데서 그렇게 됐습니다. 비가 오고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슬리핑백 같은 것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더 자세히 여러분이 듣고 싶으시면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FC 포러널 처치 예배당에 가셔서 더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 이런 코र्스 preparedness piece라고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여러분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다면. 오늘 대충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다면